안녕하세요. 임쌤입니다. 학습 자료는 블로그 독서광 오지라퍼를 이용해주세요. 회계 시험을 준비하시는 분들을 위해 강의를 준비했습니다. 기타 이외에 회계의 개념을 배우시고 싶은 분들에게 유익한 강의가 될 거라 믿습니다. 자, 그럼 제1강 회계란 무엇인가? 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학습 목표입니다. 이 강의에서 어떤 것을 배울 수 있는지 미리 알아보고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회계란 무엇인지에 대한 정의를 배우게 됩니다. 정의라고 하면 딱딱해 하시는데 우리가 배우려고 하는 회계가 어떤 것인지를 아는 정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이해관계자라는 용어가 등장하는데 이것이 회계와 무슨 연관성이 있으며 어떤 의미인지를 배우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회계를 재무회계와 관리회계로 나누어서 보는데요. 재무회계와 관리회계가 무엇이 다른지를 배우실 겁니다. 그리고 회계의 용어인 회계기간과 회계단위가 무엇을 말하는 것인지 배우실 거고요. 마지막으로 재무보고서라고 하는 재무제표의 종류가 무엇이 있는지, 그 각각의 보고서들은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배우시게 됩니다. 자, 이제 대망의 첫 수업의 첫 장입니다. 이 부분에서는 회계의 주체는 누구이고 목적은 무엇인지 배우실 겁니다. 한자를 보실까요? 회계 계산을 모은다 라고 해석될 수 있습니다. 영어로는 어카운팅이라고 하죠. 카운트, 즉 세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회계의 주체가 누구일까요? 우리가 배우려고 하는 회계 주체는 바로 기업입니다. 만일 주체가 정부이면 정부회계라고 하고 주체가 비영리단체이면 비영리회계라고 합니다. 우리는 기업이 주체인 기업회계를 배우게 될 것입니다. 그럼 이제 기업을 주체로 하는 회계는 누구에게 무엇을에 대한 답을 해야 할 때입니다. 즉, 회계의 목적은 유용한 정보이며 대상은 이해관계자들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전달이라는 행위까지가 있어야 회계라고 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즉, 기업이 유용한 정보를 만들어서 가지고만 있다면 그것은 회계라고 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이제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기업은 어떤 권한과 의무의 주체가 될 수 있다는 뜻이 됩니다. 즉, 기업은 기업의 이름으로 건물을 소유할 수 있으며 은행에서 돈을 빌려올 수도 있다는 뜻이 됩니다. 다음으로 이해관계자입니다. 이해관계자는 주체가 된 기업을 중심으로 기업 내부의 이해관계자와 외부의 이해관계자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유용한 정보를 만들어내기 위해 회계는 일정한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회계 승한 과정이라고 하며 이를 배워가게 될 겁니다. 또한 그런 회계가 만들어내는 정보가 유용하기 위한 질적인 특별한 성질은 어떤 것이 있어야 하는지도 배우게 되실 겁니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만들어진 회계적 정보를 어떤 방식으로 전달할까를 배우게 됩니다. 즉, 전달에 사용되는 보고서가 어떤 것이 있는지, 그것들은 어떤 정보를 담고 있는지를 배우시게 될 겁니다. 자, 이제 누군가 회계가 뭔가요? 라고 질문하면 이렇게 답하면 됩니다. 회계란 기업이 이해관계자에게 유용한 정보를 전달하는 과정을 배우는 학문입니다. 이제부터 다시 세부적인 내용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기업 실체라고 써 있네요. 기업을 실체가 있는 어떤 대상이다라고 해서 기업 실체라는 용어를 사용합니다. 사실 기업은 실체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삼성이 실체가 존재한가요? 그렇지 않죠? 그러나 회계에서 기업은 실체가 있다고 가정하게 됩니다. 자, 이제 기업이 정보를 만들어서 기업 내부의 이해관계자에게 전달한다고 가정해 봅시다. 기업 내부 이해관계자는 일반적으로 경영자 관리자 또는 내부의 단체도 내부 이해관계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업 외부의 이해관계자에게 전달한다고 가정해 봅시다. 외부 이해관계자는 주주, 채권자, 정부기관, 소비자단체 등을 총괄해서 외부의 이해관계자라고 표현합니다. 우리는 이 부분에서 잠깐 생각해 봐야 합니다. 내부 이해관계자에게 유용한 정보를 전달하는 것과 외부의 이해관계자들에게 유용한 정보를 전달하는 방법이 동일할 수 있을까요? 예를 들어 내부의 경영자분에게 반드시 국제적으로 약속된 양식에 맞추어 보고 되어야 할까요? 반대로 외부의 이해관계자에게 기업이 마음대로 전달하고 싶은 방법을 정해서 전달할 수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내부의 이해관계자와 외부의 이해관계자는 정보의 전달 방법이 동일할 수 없습니다. 특히 외부의 불특정 다수의 이해관계자들에게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모두에게 표준화된 양식으로 보고해야 하며 그 절차 또한 동일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내부 이해관계자에게 전달하는 회계와 외부의 이해관계자에게 전달해야 하는 회계는 그 목적이 달라짐에 따라서 관리회계와 재무회계라고 지칭하게 됩니다. 정리하면 내부 이해관계자에게 전달하는 회계를 관리회계라고 지칭하고 외부의 이해관계자에게 전달하는 회계는 재무회계라 지칭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또한 회계는 크게 관리회계와 재무회계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재무회계와 관리회계의 특징을 알아보겠습니다. 재무회계는 외부의 관계자에게 전달할 목적으로 만들어지는 회계를 말합니다. 재무회계는 외부의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달해야 하기 때문에 규정된 보고서의 양식, 즉 재무제표를 통해서만 전달되어야 합니다. 또한 재무회계는 신뢰성 있는 정보를 전달해야 하기 때문에 미래에 발생 가능성이 있는 거래가 아닌 주로 과거에 이미 발생한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다루게 됩니다. 그리고 재무회계의 범위는 기업 실체의 전체적인 범위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임의로 부분적인 정보를 제거해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마지막으로 전달하는 보고서는 반드시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원칙치 AAP에 의해 작성되어야 하며 기업 회계 기준 또는 국제 회계 기준을 준수하여 작성되어야 합니다. 회사가 임의로 만들어 놓은 규칙으로 작성될 수 없다는 뜻입니다. 그에 반하여 관리회계는 내부의 이해관계자에게 전달할 목적으로 만들어진 회계입니다. 따라서 모든 회사가 동일한 양식을 사용하지 않아도 됩니다. 즉, 규정된 보고서나 규정된 법규 같은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물론 회사 임의로 정한 규칙과 보고서는 존재할 수 있겠죠. 정보 또한 재무회계가 신뢰성에 기반하여 과거적 정보를 주로 다루는데 반하여 관리회계는 미래의 전망에 대한 정보를 주로 다루게 됩니다. 즉 미래의 어떤 시점에 투자를 결정할 것인지 등에 대한 보고서가 중심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내부에 보고하는 자료를 만드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인정된 규칙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보고자 또는 보고받는 자의 원칙에 의해 작성되면 됩니다. 정해진 원칙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제 우리는 재무회계와 관리회계가 있다고 배웠습니다. 지금부터 공부할 분야는 재무회계만을 전제로 배우게 될 것입니다. 다시 한번 복습해 보겠습니다. 회계는 기업 실체가 이해관계자에게 유용한 정보를 만들어서 전달하는 과정이라고 정의했습니다. 그렇다면 시간이라는 개념과 공간이라는 개념을 재무회계와 같이 생각해 봐야 합니다. 회계에서 시간이라는 개념을 회계기간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공간이라는 개념을 회계단이라고 표현합니다. 회계기간은 기업이 1년 이내의 범위에서 마음대로 정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회사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을 하나의 회계기간으로 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1월 1일부터 12월 31일에 재무제표가 만들어지는 기간을 단기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단기의 이전 1년을 전기, 단기의 이후 1년을 차기라고 표현합니다. 또한 단기의 1월 1일 시점을 기초 시점이다라고 표현하고 12월 31일 시점을 기말 시점이다라고 표현합니다. 이제 회계단위 즉 장소적 범위, 공간적 범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회계단위란 재무제표에 표현된 범위를 나타냅니다. 예를 들어 재무제표에 건물이 100억이라고 표현되어 있고 회계단위가 본사에만 해당된다면 즉 건물은 본사 건물이 100억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간단하게 표현하자면 재무제표에 표현된 숫자가 어디에서 어디까지의 금액인지에 대한 범위를 표현한다고 생각하시면 쉽습니다. 이때쯤이면 회계를 처음 접한 분들은 새로운 용어로 인해서 어렵다는 느낌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용어는 회계를 배움에 있어 서로 약속된 용어이기 때문에 알아두셔야 하지만 반드시 지금 암기해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뒤쪽에서 계속 거론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전달의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즉, 재무제표의 종류에 대해 공부한다는 의미입니다. 사실 시험에 자주 등장하기는 하지만 처음 접하시는 분들은 종류나 정의만 들어서는 쉽게 들어오지 않으니 오늘은 이런 것이 있구나 하는 정도에서 만족하시면 좋으실 듯합니다.
규정된 재무제표는 총 5가지가 있습니다. 제일 먼저 재무상태표입니다. 옛날에는 대차대조표라고 했던 보고서입니다. 재무상태표에는 자산이나 부채 자본이 기록되고 일정한 시점에 재무의 상태를 나타내는 보고서라고 정의합니다. 일정 시점이기 때문에 절량의 개념의 보고서이며 정태적인 보고서다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즉 움직임을 보고하는 것이 아니라 머물러 있는 어떤 상태를 표현한다는 의미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많이 들어본 보고서 손익계산서입니다. 일정 기간 동안의 경영의 성과를 기록한 보고서라고 정의하고 흐르는 유량의 개념이며 동태적인 보고서다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세 번째는 현금 흐름표입니다. 말 그대로 현금의 흐름만을 표현합니다. 영업적 현금인지 즉 매출을 통해 벌어들이고 쓰인 현금인지 아니면 일시적인 투자를 통한 현금인지 재무활동, 즉 적금이나 이자 등의 재무적 활동에 의한 현금인지를 표현해줍니다. 네 번째 재무제표는 바로 자본변동표입니다. 이는 기업 실체의 일정 기간 동안의 자본의 변동을 기록한 표입니다. 마지막으로 주석입니다. 일반적으로 주석은 표가 아니기 때문에 재무제표가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규정하고 있는 재무제표의 종류입니다. 회사의 모든 사항을 숫자로 표현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화폐 단위가 아니지만 중요한 정보 또는 좀 더 자세한 정보를 담아야 할 때 주석을 통해서 보고해야 합니다. 말 그대로 추가적인 설명을 보고서 형태로 만들어주는 보고서입니다. 어떠신가요? 지금까지 여러 가지 용어와 정의들이 나왔습니다. 조금 따분한 과정입니다. 그러나 혹시 헛갈리거나 암기되지 않았어도 너무 실망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뒤에서 계속해서 거론될 부분들이라 자연스럽게 암기되는 부분입니다. 마지막으로 한번 처음의 학습 목표를 다시 한번 펼쳐두고 하나하나 떠올려 보세요. 고생하셨습니다. 끝까지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